자,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인을 제거해야죠. 학교 선생님에게 요구할 게 있고 가정에서 또 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교육의 주체 중에 또 부모님들도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긍정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우리가 흔히 PBS라고 하는데,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던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행동 수정에서 사용했던 부정적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의 첫 번째는 기능평가라고 하는데,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서 처음 꼭 하는 절차가 뭐예요? 일상 관찰. 왜? 일상 관찰을 했더니 저 아이가 문제 행동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그 문제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 중에 아주 지적장애가 좀 심한 친구인데, 이 아이는 2교시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을 나타내요. 자기 옷을 물어뜯거나 발을 구르거나, 심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를 물거나. 저도 한번 물려봤는데 물고 놓지를 않아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특수학교에서는 2교시가 끝나면 우유를 지급하는데, 이 친구는 또 흰 우유를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친구가 우유를 먹는 장면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콤프라이트에 우유를 말아서는 먹더라고요. 그건 또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요. 제가 한 번은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친구가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 같이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생활지도 교사가 이 친구를 깨우지 않더라고요. 늦게 자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도 있고, 또 식사 습관이 별로 좋지 않고, 편식도 심하고 이렇게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생활지도 교사가 아예 깨우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매일 아침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깨워서 식당에 갔어요. 근데 이 아침이 우리 입맛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좀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한테 후라이를 좀 해와라 그래서 후라이를 해서 밥을 비벼서 같이 먹었어요. 그날 문제 행동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아이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배고팠어요. 이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자,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날부터 우리 반은 2교시가 끝나면 전부 다 우유와 함께 콤프라이트를 같이 먹어요. 그 친구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먹던 걸 자꾸 뺏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먹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먹는 거에 집착이 더 많아져요. 실컷 먹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문제 행동을 하는 것들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배고플 때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대체 행동을 가르쳐요. 네가 배가 고플 때는 식판을 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내밀어. 그러면 언제든지 줄게. 단 수업 시간이 아닐 때만 가능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쉬는 시간에 자꾸 와요. 올 때마다 줘야 돼요. 계속 갈 것 같죠? 아니요. 한 달 안 가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정말 심할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정해진 시간에 먹고요. 또 너무 많이 먹었더니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자기도 스스로 깨닫게 돼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는 2교시 끝나고 나서 한 그릇에 콤프라이트만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보였던 문제 행동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이런 절차들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굳이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 행동들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인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우리 어머님들이 좀 배우시고 또 함께 좀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가셔서 우리 아이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저녁에 먹을 걸 잔뜩 먹어요. 그럼 소용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에게 요구할 게 있고 가정에서 또 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의 주체, 그 교육의 주체 중에 또 부모님들도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늘 좀 부모님들 스스로 그런 이론들도 배우시고 적용해 보시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학습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행동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독립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보조인을 써요. 활동보조인을 언제 쓰냐면 부모님들이 바쁠 때 써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 활동보조인을 부르는 방법을 몰라요. 부모님들이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립생활 능력을 키우려면 활동보조인 부르는 것도 자신이 부르게 만들어야 해요. 또 언제? 자신이 필요할 때. 이런 교육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질 때 또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자립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신다면 또 성인기의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삶의 질, 물론 삶의 질을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결정 능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키워주는 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긴 시간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또 그런 교육들 또 필요하죠.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